안세영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너무 쉽게 강한 놈이라는 말로 결론을 낸다. 끝까지 뛰는 하체, 지치지 않는 호흡, 밀려도 다시 중앙을 되찾는 회복력. 맞다. 그런데 그건 출발점이지 도착점이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거다. 왜 안세영을 상대로 하면 강한 선수들도 결국 자기 방식대로 경기를 못 하게 되는가? 상대가 강할수록 경기 후 표정은 비슷해진다. 실력 차를 인정한다기보다 내내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다는 느낌. 큰 걸 하기도 전에 막혔고 바꿔보려 해도 이미 늦었고 마지막엔 선택지가 사라져 있었다는 표정. 그 감각은 체력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술 선택, 코스 설계, 템포 운영, 멘탈 유지가 한 덩어리처럼 맞물릴 때만 생기는 결과다. 이 글은 선수의 마음을 상상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된 경기 흐름에서 반복되는 장면들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다. 여러 경기의 풀영상 하이라이트 공식 기록에서 득점이 갈리는 구간을 중심으로 랠리 흐름을 되짚어보고 그 직전의 샷 선택과 코트 점유, 템포 변화, 표정과 루틴을 함께 놓고 비교했다. 다시 말해 한 방이 멋있다가 아니라 어떤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점수가 났는지를 따라가며 구조를 읽는 방식이다. 특정 관계자 발언이나 비공개 정보에 기대지 않는다. 화면에 남아있는 선택과 반복, 그리고 결과로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더 냉정하고, 그래서 더 설득력이 생긴다. 강한 몸이 엔진이라면 안세영의 승리는 그 엔진을 어디로, 언제, 얼마나 쓰는지 설계하는 지도에서 나온다. 지도 없는 엔진은 방향을 잃는다. 반대로 지도 있는 엔진은 같은 연료로도 더 멀리 간다. 안세영이 강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피지컬이 좋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피지컬이 전술과 코스와 멘탈에 동시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한 요소가 따로 놀지 않는다. 그래서 경기가 길어질수록 더 또렷해지고 접전일수록 더 안정적이며 상대가 변화를 시도할수록 더 빠르게 대응한다. 먼저 전술 선택을 보자. 안세영 전술의 첫 번째 특징은 득점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위험을 지지 않는다가 아니다. 더 정확히는 상대가 위험을 지게 만든다. 대부분의 선수는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장점을 더 세게 꺼낸다. 파워가 강한 선수는 더 세게 치고, 스피드가 강한 선수는 더 빨리 몰아치고, 네트 플레이가 좋은 선수는 더 앞에서 승부한다. 그런데 안세영은 그걸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다. 상대가 자기 장점을 꺼내는 순간 그 장점이 득점이 아니라 다음 랠리의 부담이 되도록 판을 짠다. 그래서 상대는 좋은 무기를 갖고도 점점 무기를 쓰기 싫어진다. 무기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무기를 쓰는 순간 손해가 나기 때문이다. 이걸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강타 대응이다. 흔히 안세영을 수비가 좋아서 이기는 선수로만 본다. 하지만 수비가 좋은 건 결과다. 원인은 상대의 각도를 먼저 지운다에 가깝다. 상대가 스매시를 준비할 때 안세영은 무조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코트 중앙을 과감하게 점유해 각도 자체를 줄이거나 반박자 늦춰 상대의 확신을 흔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받아내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가 결심한 공격이 결정타가 되지 못하는 조건을 미리 만들어 둔다는 점이다. 그래서 상대의 스매시는 점수가 아니라 빚이 된다. 더 세게 치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더 세게 치는 순간 타점은 불안해지고 불안한 타점은 실수로 연결된다. 안세영은 그 실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수가 나오도록 선택지를 좁히는 방식으로 몰아붙인다. 전술이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는 일이라면 코스 설계는 상대의 자세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어디로 보냈냐가 아니라 상대를 어디에 세웠냐가 핵심이다. 배드민턴에서 한 포인트는 한 샷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은 대부분 상태 만들기의 연속이다. 상대가 불편한 자세로 치게 되면 다음 샷의 질이 떨어진다. 셔틀이 뜨거나 짧아진다. 라켓 준비가 늦는다. 복귀가 늦는다. 이때부터 점수는 단번에 나지 않더라도 흐름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안세영의 코스 설계는 이 기울기를 매우 빨리 만들고 매우 오래 유지한다. 전후 변화는 그 대표다. 네트 앞에서 한 번 끊어 상대의 발을 멈추게 하고
곧바로 깊게 뒤로 보내 회복 시간을 빼앗는다. 여기서 많은 선수들은 좋은 전후 변화로 찬스를 만들었다 정도에서 끝난다. 그래서 다음 샷에서 욕심이 생기고 급하게 끝내려다 오히려 흐름을 내준다. 안세영은 반대다. 전후 변화는 득점이 아니라 상대의 균형을 깨는 장치로 쓰인다. 균형이 깨진 상대에게 중요한 건 첫 고비를 넘는 것이다. 그런데 안세영은 그 첫 고비를 넘게 두지 않는다. 상대가 뒤에서 겨우 올려놓는 순간 한 번 더 흔든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흔든다. 이 한 번 더가 체력을 깎기 전에 판단력을 깎는다. 상대는 지금 끝날 줄 알았는데 라는 당혹감을 느낀다. 당혹감이 쌓이면 선택이 빨라지고 선택이 빨라지면 정확도가 떨어진다. 실수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택이 서둘러져서 나온다. 좌우 분산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한다. 안세영은 단순히 넓게 보내는 데 집중하지 않는다. 상대가 바깥 타점에서 치게 만들고 바깥 타점을 반복시켜 복귀를 늦춘다. 바깥 타점은 스윙이 길고 스윙이 길면 복귀가 늦다. 복귀가 늦으면 중앙이 비고 중앙이 비면 선택지가 줄어든다. 선택지가 줄어든 상대는 코너를 지키려다 라켓이 늦고 라켓이 늦으면 셔틀은 뜬다. 그 뜬 셔틀이 안세영에게 다음 설계로 넘어갈 신호가 된다. 여기서 안세영이 자주 섞는 것이 미들, 즉 바디 쪽 코스다. 코너만 고집하면 상대는 읽고 버틴다. 미들이 섞이면 라켓 준비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라켓은 컨택이 밀리며 셔틀이 뜬다. 안세영의 코스는 정답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상대의 안정된 스윙을 지우는 게임이다. 이 코스 설계 위에 템포 운영이 엉키면 상대는 더 빠르게 길을 잃는다. 상위권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빠르다. 그래서 승부를 가르는 건 최고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를 넣는 타이밍이다. 안세영은 느리게 끌어 상대가 리듬을 잡는 듯한 순간을 만든다. 그리고 그 리듬이 자리 잡는 순간 박자를 당긴다. 드라이브나 푸시로 준비 시간을 줄이고 내가 생각할 시간을 이렇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급해지면 선택이 단순해진다는 점이다. 단순해진 선택은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해지는 순간 안세영은 중앙을 더 깊게 장악한다. 중앙 장악은 코스 설계를 더 촘촘하게 만들고 촘촘한 코스는 다시 상대의 템포를 무너뜨린다. 이 순환이 끊기지 않으면 상대는 체력보다 머리가 먼저 지친다. 계속 맞춰치는 느낌, 계속 늦는 느낌, 계속 한 박자 뒤라는 느낌이 쌓이기 때문이다. 안세영 템포의 무서움은 갑자기 빠르다가 아니라 갑자기 바뀐다에 있다. 상대는 어느 정도의 속도에는 적응할 수 있다. 하지만 속도가 바뀌는 순간에는 적응이 어렵다. 적응이 어려운 순간은 곧 실수의 순간이다. 안세영은 그 순간을 만들고 그 순간을 반복한다. 그래서 상대는 경기 내내 안정적인 패턴을 가져가지 못한다. 안정적 패턴을 가져가지 못하면 결국 자기 방식이 아니라 상대 방식으로 치게 된다. 그게 안세영 경기에서 자주 보이는 장면이다. 상대가 자기 장점을 꺼내는 시간이 줄고 안세영이 판을 쥔 시간이 늘어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체력이 좋아서 가능한 거다 라고 말한다. 맞다. 하지만 절반만 맞다. 체력은 무엇을 가능하게 하지만 무엇을 결정하지는 못한다. 같은 체력이 있어도 어떤 선수는 후반의 코스가 단순해지고 어떤 선수는 후반의 코스가 더 촘촘해진다. 안세영은 후자다. 후반에 촘촘해진다는 건 머릿속 설계도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설계도를 유지시키는 마지막 고리가 멘탈이다. 멘탈은 흔히 강심장이라는 말로 포장된다. 하지만 그 말은 설명이 아니라 감탄이다. 실제 경기에서 멘탈은 기질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인다. 포인트를 내줬을 때 표정이 흔들리고 손이 빨라지고 호흡이 올라가면 코스가 무너진다. 반대로 포인트를 내줘도 루틴을 유지하면 코스는 유지된다. 안세영은 후자에 가까운 장면이 많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더 급하게 끝내려 하지 않고 코스를 줄이지 않으며 템포를 단순화하지 않는다. 흔들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흔들릴 때도 돌아갈 기본값이 있기 때문이다. 그 기본값이 전술이고 코스이며 템포다. 즉, 멘탈이 강해서 구조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구조가 단단해서 멘탈이 덜 흔들린다. 이 지점에서 안세영의 승리는 힘의 문제에서 관리의 문제로 넘어간다. 강한 선수들은 많다. 그러나 강함을 관리하는 선수는 흔치 않다. 강함은 순간의 폭발력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 실제 승리는 변수 관리에서 나온다.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누구나 잘한다. 진짜 차이는 컨디션이 100%가 아닐 때 나온다. 몸이 무겁고 다리가 덜 나가고 반응이 느린 날에도 경기를 가져오는 선수는 설계를 가진 선수다. 안세영의 경기에서 가끔 보이는 장면이 그거다. 오늘 움직임이 완벽하진 않은데도 흐름은 안 뺏긴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구조다. 공격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상대의 선택지를 좁히고 실수를 기다리는 구조를 유지하면 컨디션이 조금 내려가도 승리 확률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안세영의 설계는 상대 유형에 따라 미세하게 변한다. 네트가 강한 선수에게는 전후 변화의 리듬을 더 촘촘하게 만들고 파워가 강한 선수에게는 각도를 먼저 지우며 스피드가 강한 선수에게는 템포를 끊어 스피드가 연속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맞춤, 이 단순히 약점을 찌르는 게 아니라 상대가 가장 편한 구간을 없애는 데 있다는 점이다. 상대의 편한 구간이 없어지면 장점은 장점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장점이 장점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선수는 초조해진다. 초조해지는 순간 코스는 단순해지고 단순해지는 순간 안세영의 예측은 쉬워진다. 예측이 쉬워지면 안세영은 더 과감하게 중앙을 장악한다. 이게 반복되면 상대는 경기 내내 내가 공격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혼란에 빠진다. 또 하나의 디테일은 중앙 점유다. 안세영 경기를 자세히 보면 코너로 몰린 장면에서도 완전히 코너에 눌린 시간이 길지 않다. 한두 샷을 버티는 순간에도 가능한 빠르게 중앙으로 돌아오려는 선택이 보인다. 중앙을 지키는 건 단순히 위치 싸움이 아니다. 중앙을 지키면 각도가 줄고 각도가 줄면 상대의 공격 옵션이 줄며 옵션이 줄면 전술이 더 쉽게 작동한다. 반대로 중앙을 잃으면 코스 설계가 끊긴다. 그래서 안세영은 공격보다 중앙 회복을 더 우선하는 순간들이 있다. 팬들 눈엔 왜 기회를 놓치지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기회를 만드는 선택이다. 한 번의 공격 찬스보다 이후 몇 랠리를 통째로 장악하는 구조가 더 값지기 때문이다. 이 구조가 완성될수록 상대는 한 방으로 뒤집기 어려워진다. 한 방은 구조가 깨질 때만 통한다. 구조가 유지되는 경기에서 한 방은 오히려 함정이 된다. 한 방을 노리는 순간 리스크가 커지고 리스크가 커지면 실수가 늘며 실수가 늘면 흐름이 더 빨리 기운다. 그래서 안세영을 상대로 한 방으로 뒤집기란 어렵다. 기본으로 몰아붙이는 공격은 대부분 반격의 기회가 아니라 안세영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상대가 공격을 세게 할수록 다음 랠리의 균형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그렇다면 안세영의 경기에서 진짜로 봐야 할 건 뭘까? 득점 장면만 보면 역시 강하다로 끝난다. 하지만 득점 직전 두세 샷을 보면 안세영의 설계가 보이기 시작한다. 상대의 첫 발이 어디로 나가게 되었는지, 어떤 타점에서 치게 되었는지, 과정에서 안세영이 중앙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템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까지 보이면 결론이 달라진다. 안세영의 승리는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힘이 좋다는 조건 위에 상대의 선택을 줄이고 자세를 무너뜨리고 리듬을 훔치고 흔들림을 관리하는 구조를 얹었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결국 이 글의 제목은 이렇게 읽혀야 한다. 강한 놈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강한 몸은 조건이다. 승리는 구조다. 전술 선택이 코스 설계를 만들고 코스 설계가 템포를 바꾸며 템포 변화가 멘탈을 지키고 멘탈 안정이 다시 전술 선택을 더 날카롭게 만든다. 이 선순환이 유지되는 한 상대는 점수를 잃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잃는다.
그리고 선택지를 잃는 순간 경기는 사실상 끝난다. 안세영은 강한 선수다. 그러나 그 강함의 핵심은 근육이 아니라 설계다. 파워로 찍어 누르는 승리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승리. 무엇을 더 잘하느냐 보다 무엇을 못하게 하느냐에 더 가까운 승리. 그래서 안세영의 경기를 보면 화려한 한방보다 조용한 반복이 더 무섭다. 반복이 쌓이면 구조가 되고 구조가 되면 상대의 길은 사라진다. 그게 안세영 승리의 디테일이다. 그리고 그 디테일이 강한 놈이라는 한 문장으로는 절대 다 담기지 않는 이유다.